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성과,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고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문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야당과 대립 중인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북한 문제는 예상보다 짧은 발표였지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9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연설에서 이민과 무역, 건강보험, 국가안보, 사회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아직 할 일이 많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고 말하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며 만약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조국을 보호하며 남부 국경선을 확보할 법안을 위해 의회에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라며 이제 의회는 불법 이민을 종식시키고 마약 거래자들과 인신매매범들을 몰아내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 등 불평등 무역 문제도 지적하고 취임 후 일자리 530만 개를 만들었다며 경제적 성과도 강조했으며 약값 인하와 건강보험 문제, 판사의 형량 결정 재량 확대 등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적 이탈 신청자는 국적 이탈 신고 사유서 또는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이탈 신고 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을 하려면 국적 이탈 신고서, 국적 이탈 신고 사유서,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본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미국 출생 증명서 사본, 미국 여권 사본, 부모의 기본 증명서와 여권 사본,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 총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측은 국적 이탈 신청 때 사유서를 제외함으로써 불편을 덜게 됐으며 여성은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이 병역 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고 2001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 2세 남성은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국적 이탈도 금지됩니다. 또한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여성은 만 22세 이전 한미 복수 국적 유지 신고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 방문은 가능합니다. 복수 국적자가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할 때에는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의 특별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FTA 개정안 협상 당시에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연방의회에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H-1B 쿼터 할당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H1B 취지가 우수 인력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고 한미 교육 규모, 한국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 비자 쿼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6만 5천 명에 대해 H1B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FD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특별 취업 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한미 FDA 체결을 계기로 전문직 취업 비자가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7월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안 협상 당시에도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E4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쿼타 한도 내에서 한국의 일정 부분을 할당해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화되진 못했습니다. 김영진 전 뉴욕 한인 건설협회장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과 선거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책임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인사회 분열이나 분쟁은 원하지 않는다며 차기 회장에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김영진 전 뉴욕 한인 건설협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 한인회장 선거 불출마 결정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사업차 한국을 방문한 사이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었고 지난 화요일 저녁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후보 등록 마감까지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선관위 일정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지만 선관위가 해산 후 재구성되고 시행 세칙과 운영 규정을 만들고 선거 공고까지 이뤄진 절차에 의문이 든다며 회칙위원회와 이사회 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언제 선관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언제 선거 규정과 시행 세칙을 만들었기에 월요일 날 아침에 선거 공고를 할 수 있겠는가? 김영진 전 회장은 비록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됐지만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다만 첫 선관위 구성부터 선거 공고까지 회칙에 따라 매끄러운 진행을 하지 못한 문용철 부이사장과 민경원 회칙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선거는 아니니까 선거하고는 관계는 없겠지만 한인사회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일에 자꾸 인볼브를 한다면은 우리 한인의 회칙에 나와 있잖아요. 1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한인의 총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회장은 단독 후보인 찰스윤 이사장이 강단 있게 뉴욕 한인의 발전과 한인 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힘쓰는 회장이 되길 바란다며 찰스윤 회장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용철 부이사장은 모든 일정이 회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동포사회 모금을 통해 마련한 커뮤니티 센터가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다행히 법적 공방에서 승리해 한인사회 재산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보험회사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03년부터 3년여에 걸친 동포사회 기부로 플러싱 베이사이드 애비뉴에 마련한 커뮤니티 센터. 당초 건물 구입 후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비용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상당 기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2015년 2월 센터 앞을 지나던 우체부가 눈길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소송이 시작되었고 보험회사는 센터가 원패밀리 주택이 아니고 8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이것이 너희 그 원패밀리인데 실은 H패밀리를 갖다 속여서 원패밀리로 보험을 들었으니까 너희들 사기로 저를 갖다 고소함과 동시에 돈을 못 주겠다고 그렇게 딱 나온 거예요. 지난 4년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승소함으로써 커뮤니티 센터는 매각 등의 절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최영태 씨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동포사회에 돌려드리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집을 갖다 이제 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이사회가 있어야만 팔 수가 있거든요. 이게 non-profit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까지 이사회도 없었는데 이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제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어떻게 이 그 재산을 동포사회에 돌려주느냐, 그걸 갖다 이제 앞으로는 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시세는 약 2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남은 모기지와 론 등을 제하면 1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퀸즈 브루클린 경전철 BQX 설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어제 BQX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토지 사용 계획 컨설턴트사 BHB와 72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QX 프로젝트는 2021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4년 착공해 2029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BQX 프렌즈에 따르면 BQX는 퀸즈 아스토리아를 시작으로 롱아일랜드 시티, 브루클린 덤보, 레드훅 지역까지 약 11마일의 구간을 연결하며 신설되는 첫 해에 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오는 2050년에는 하루 평균 약 6만에서 9만 명까지 BQX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시아 글렌 뉴욕시 부시장에 따르면 뉴욕시가 BQX 프로젝트를 신중히 추진 중이며 최근 아마존 제2본사의 롱아일랜드 시티 진출 결정도 뉴욕시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투자와 잘 맞물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BQX 건설 비용이 무려 2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1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예산 규모 전망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통근자들이 맨해튼 교통 혼잡세 도입으로 이중 과세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혼잡세 부담만 지고 그에 따른 혜택은 누릴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코드지는 뉴저지 주민들은 허드슨 강을 지나기 위해 이미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혼잡세를 포함하는 것인데 맨하탄 교통 혼잡세가 도입되면 결국 이중 부담을 지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낙후된 뉴욕시 전철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교통 혼잡세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맨하탄 60스트리트 이하 남단 지역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의 경우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 11달러 52센트의 교통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등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다리 터널의 경우 통행료가 현금 기준으로 15달러인데 맨하탄 교통 혼잡세까지 더해지면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향하는 통근자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혼잡세로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현재 포화 상태인 맨하탄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이나 만성적인 혼잡에 시달리는 펜스테이션 등 통근자들을 위한 대중교통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무상 프리-K 이원 언어 수업에 추가된 언어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도 한국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선정 기준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2019-2020 학년도 무상 프리-K 수업에 이원 언어 프로그램에 47개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프랑스, 히브리, 일본, IT 크레올 4개 언어 수업이 포함돼 프리-K 이원 언어 수업은 107개로 지난 2015년에 30개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카란자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이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한인 사회를 예로 들며 이원 언어 프로그램을 원하는 커뮤니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들 커뮤니티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2018년 뉴욕시 시의회 선거구와 아시안 커뮤니티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는 아시안 언어 중 중국어와 남아시아어에 이어 세 번째로 뉴욕시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최윤희 회장은 이중 언어 구사자들이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갖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경쟁력을 잃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밝히며 일부 한인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만 치중해 이원 언어 프로그램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다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간 300억 통의 로보콜, 개인적으로도 하루에 수십 통의 로보콜이 들어오면서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닌데요. Do not call registry를 등록해 차단해 보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더구나 전화 사기로 악용될 수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로보콜은 최근 1년 사이 46% 증가했고 전해에는 76%나 상승했습니다. 이제 방지 법안이 마련됩니다. 수신자가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